8장 전기 응용 시설 공사입니다. 자,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균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전반 조명이 되는 거죠. 자, 조명 기구를 한간접 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을 때 위로 향하는 광속은, 자, 반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고 반이 나왔기 때문에 위로 가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50% 이상은 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0에서 90% 많이, 그래서 위로 갈 때 우리는 간접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하향 광소로 직접 작은 면에 직사하여, 그래서 직접 작은 직사하여 상부 방향으로 향하는 빛이 천장과 상부의 벽을 부분 반사하여 작은 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조명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조명 방식이죠. 그래서 이 조명등이 직접 이렇게 등을 달면은 다 내려오는데, 일부 올라가는 빛은 반사돼서 내려오게끔, 또는 여기에 반사갓을 달아서 반사돼서 내려오게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해하는 걸 뭐다? 우리는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은 아까 이렇게 몇 프로 이상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 확산 조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조명 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 고조도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조명 방식을 물었습니다. 직접 조명 기구가 되겠죠? 직접 조명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천정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으로 건축의 공간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조명 방식을 물었습니다. 답은 다운라이트 방식이죠. 여기에 천장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등기구를 넣고 등을 안쪽에 열어버립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다운라이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광에 사용하는 칸드라는 무엇의 단위인가 물었습니다. 답은 뭐다? 광도가 되는 거죠. 조도는 럭스를 쓰고요. 광속은 뭘 씁니까? 우리는 루멘을 쓰는 거죠. 휘도는 칸드라 퍼 메다 제곱 또는 니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칸드라는 광도의 단위입니다. CD는 광도의 단위입니다.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으로 봐도 무엇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완전 확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글자에 확산의 확자가 여기보다 휘자하고 닮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휘도가 똑같은 거는 완전 확산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기사 과정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장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우리는 F, 광소이라고 하고, 이 개수를 우리는 N, 그래서 F 곱하기 N 단개수라면은 천장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빛의 양이 되고, 이것이 작은 면의 단위 면적을 지나는 빛의 양을 우리는 조도, 그리고 이 전체의 면적을 곱하기 A를 하면은 전체적인 이 빛의 양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뭐다? 같다 해서 FUN 이꼴은 EAD라는 공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걸 물었습니까? 이용률을 60% 하면 바닥내에서의 평균 조도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E를 묻는 거죠. 그래서 E는 UN 이꼴은 AD로 나눠주면 되네요. 이때 F 광속은 어디 있습니까? 광속은 여기 있네요. 3000 루멘입니다. 그래서 답은 3000을 이어주고요. 자, 그리고 U는 이용률 또는 조명률이에요. 이용률 또는 조명률. 그래서 이용률이 어디 있어요? 조명률. 여기 있네. 조명률. 조명률은 0.6. 개수는 2등이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A 면적은 12m 제곱이네요. 그래서 12 곱하기 D. 강가 보상률은 얼마입니까? D는 강가 보상률이에요. 얼마?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나눠주면은 이때 작으면서의 조도가 300럭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FUN 이꼴은 EAD라는 공식에서 해볼까요? 물어본 걸 뭘 물었습니까? 전도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하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등 개수 N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물었기 때문에 N은 EAD 나누기 FU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조도가 얼마입니까?
조도를 얼마라고 하잔다? 150럭스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도는 150. 그리고 면적은 200m 제곱이래요. 200 곱하기 강과 보상률은 t는 1.25로 되어 있네요. 나누기 등의 광속은 얼마짜리 등을 답니까? 광속이 2500짜리 광속을 다네요. 그래서 2500 곱하기 역류 또는 조명률은 50%니까 0.5 이렇게 나누면은 답은 30개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29.1이 나오더라도 이 등은 쪼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상을 무조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이 아니고 소요점 이하는 무조건 한 개를 뭐다 올려서 계산한 거예요. 이걸 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몇 개의 등을 이용하느냐 물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화재 감지기는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두 개가 있죠. 그죠? 온도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냐, 연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도, 감지기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열의 상승률을 가지고 동작하는 감지기가 있고, 넓은 면적에서 열의 뭐다 상승률을 가지고 동작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좁은 장소의 열의 변화를 읽어서 동작하는 감지기를 우리는 스포츠형 감지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포츠형 감지기. 넓은 분포 지역에서의 열의 변화를 읽어서 동작하는 감지기를 분포형 감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일정 장소의 열에 의해서 작동하니까 좁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분이 아니고 답은 갑은 자동형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의 발생을 초기에 자동으로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해주는 설비다. 이러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탐지예요, 탐지입니다. 탐지. 그래서 수신기, 발생기, 중계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경보기는 아닙니다. 탐지하는 것이 알려주는 거예요. 쏴설비, 경보설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탐지해내는 거니까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이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양처럼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비상 콘센트는 아니죠. 비상 콘센트는 아닙니다. 자, 이때 발신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화전에 보면은 누르시오, 화재 시에 누르시오 해놓은 게 있죠, 그죠? 그게 발신기예요. 그래서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를 탐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탐지 설비에 나가고, 이거는 경보 설비는 그 옆에 보면 경보해주는 부자가 삐 우는 부자가 있죠? 이런 거는 경보 설비예요. 그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아닙니다. 14번 문제. 인간은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미스는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 저항이 변화되는 소자고요. 바리스트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저항의 크기가 바뀌는 소자를 바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방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하면은 통과,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하면은 차단, 전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저항의 특징을 가진 걸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번 문제. 그림과 같은 삼상 전원에 접속되어 있는 회전기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고 있는 이 삼상 중에 두 상, 이거 두 개나, 또는 요 두 개나, 또는 청각 두 개만 바꿔주면 돼요. 세 개를 동시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두 가닥의 전선만 서로 바꿔서 교체해서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몇 번이냐? 쭉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세 개가 다 바뀐 거고요. 요것도 세 개가 다 바뀐 거고요. 요거는 두 가닥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은 요게 정답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바뀐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높은 열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승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승면. 그래서 요즘 승면 하면 안 되죠. 승면이 이거 열에 되게 강하고 이런 좋은 단열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만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승면이 없는
그런 제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명이 있는 걸 많이 썼습니다. 단열재로. 자, SCR입니다. SCR을 동작시키는 것은 한번 씁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는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걸리고, 플러스 걸리고, 플러스 걸리고, 아니, 그냥 똑같습니다. 이거는 배나값이에요. 게다가. 자, 정답은 게이트로 가는 것이 플러스 전기가 게이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신호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플러스 신호가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니까 이게 플러스네. 맞네. 여기는 이게 조금 그렇네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요거는 플러스 맞네요. 그래서 요거는 따라가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답이 아니고 가번과 타번 중에 정답인데 이 마이너스 단자가 이 공급해주는 게이트에 공급해주는 마이너스 단자가 이 원래 회로에 마이너스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선이 어느가 연결된다? 여기 있는 플러스 전원측이 아니고 따라가서 이 마이너스 전선이 원래 회로에 마이너스가 공급되는 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네요. 자, 어떤 유도 전동기를 Y델타 기동으로 기동하였더니 기동 전류가 30이었다. 이 전동기를 전전압 기동을 하면은 몇 암페 기동 전류가 하느냐. 자, Y델타 기동을 하면요, 전전압 기동에 비해서 뭐다? 이건 1로 보고 이건 뭐다? 3으로 발했죠? Y델타가 들어간 거는 1, 전전압은 3으로 발했습니다. 전전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델타 기동, 델타 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Y는 숫자 1로 보고 델타는 뭐다? 숫자 3으로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되는 숫자가 30이라는 전류가 흘렸다면 3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뭐다? 3배 큰 거니까 90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류 위에 흐르는 전류로서 전류의 전len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서 성간 또는 땅으로 흘러가는 전류, 땅으로 대지로 흘러가는 전류는 뭐랍니까? 누설 전류 또는 다른 말로 보다 실악 전류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실악 전류는 대지로 흘러갑니다면 실악 전류 답이 돼요.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간, 이 전선과 요 전선에 피복이 이렇게 전len체가 피복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인가하면 이 전선 사이에도 흐른다는 거죠. 그럼 이거 흐르는 전류는 땅으로 흐르는 전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를 우리는 전선이 아닌 다른 피복을 통해서 흘러간다 해서 누설된 전류, 누설 전류라고 할까요? 물론 실악 전류도 일종의 누설 전류가 될 겁니다.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뭐다? 전len체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걸 실악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답은 누설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타임 스위치네요. 타임 스위치인데 아파트는 몇 분? 3분. 호텔은 몇 분이었습니까? 1분 이렇게 됐습니다. 아파트니까 3분이 되겠네요. 사용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물었습니다. 사용 전압은 몇 볼트? 400볼트가 주로 정답인데 두 가지가 있죠. 교통신호 제어기는 300볼트, 전기 울타리는 뭐다? 250볼트라고 했습니다. 답은 교통신호등에 사용하는 전압이니까 300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점선은 어떤 배선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하나 딱 짓고 우리가 이렇게 나면 실선은 천장음폐 배선, 점선은 노출 배선. 자, 이중 점선은 뭐였습니까? 이중 점선은 바닥 노출 배선. 그리고 긴 점선은 바닥 음폐 배선. 1.세선은 지중 매설 배선.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노출 배선밖에 없네요. 바닥 음폐 배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노출 배선이다 이렇게 오는 거죠. 지중 매설 배선은 뭐냐고 그랬습니다. 땅 파고 휴식 시간에 뭐다? 삽을 한 자리 딱 꼽아놓은 거. 이게 뭐다? 지중 매설 배선이고요. 두 개의 점선이 있는 건 뭐다? 책상에 이렇게 찡긴 거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닥 노출 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점선은 노출 배선 또는 뭐다? 바닥 음폐 배선. 그래서 점선은 짧은 점선은 노출 배선, 긴 점선은 바닥 음폐 배선.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실리라는 걸 영어로 하면 C예요. 라이팅이가 뭐다?
L이 되겠죠? 라이팅이니까. 그래서 실링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실에 보면은, 옛날 욕실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등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실링이라는 패킹이 이렇게 처리가 돼서 고무 패킹이. 그래서 안에 물이 습기가 잘 안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실링 라이터 등으로 해서 주로 욕실에 사용하는, 옥에 사용하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답은 CL. 이게 정답이네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실링 직접 부착형으로 시술하고자 한다. 대선도에 표시할 그림 기호는 그렇습니다. 실링이기 때문에 CL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답은입니다. 3로 스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그렇습니다. 전멸기에 뭐라고 적는다? 3이라고 적는 거죠. 이 X라고 되는 게 뭡니까? 방폭형 스위치 말이에요. 방폭형. 폭발하지 않게끔. 우리가 일반적인 스위치는 어떻습니까?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그 온오프하는 순간에 아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가 저장된 장소에 이걸 만약 쓴다면 그 가스가 그 아크 때문에 폭발하는 거죠. 그러한 장소는 방폭형. 즉 여기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이 아크가 바깥 가스하고 만나지 않는 구조, 밀폐된 구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방폭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5A라는 것은 이 전극에서 온오프할 때 끊을 수 있는 전류가 15A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콘센트의 심벌 기호는 뭡니까? 물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방수형 콘센트의 심벌 기호는 뭐냐? 물었습니다. WP. 화장실은 WC고 방수형은 WP. 워터 프로젝터 해가지고 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콘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아래 심벌 기호는 물었습니다. 콘센트를 말하고요. 이거는 2극짜리, 이거는 뭐다? 3극짜리. 쉽게 말해서 이거는 단상 전기를 뽑아서는 거고, 이건 뭐다? 삼상 전기를 뽑아서는 콘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쏴 설비에 보면은, 우리가 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전기 톡 가지고 뭐다? 문도 자르고 구출도 하고 막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은,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비상 콘센트 함이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이 콘센트 함은 그 선이 연결된 선도 내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도 그 선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기가 공급되고 그 전기를 가지고 소화활동을 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설치한 특수한 콘센트가 바로 비상 콘센트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화재 시에 소방대가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콘센트는 뭐냐 물었습니다. 답은 비상용 콘센트가 되겠습니다. 37번 네모잡이 심벌의 다음 중 무엇을 나타낸가 물었습니다. 이 네모잡이는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을 의미하고 구분한다면 배전반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배전반이죠. 배전반은 선글라시키고 있는 게 곱하기 되는 게 배전반. 그 다음 나누는 게 분전반. 제어반은 뭐였습니까? 선글라시키고 있는 게 제어반. 이렇게 나눴죠. 그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그냥 네모잡이 박스에 해놓으면은 이게 함이구나. 함의 용도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네모잡이 그냥 되는 것은 그냥 그런 종류의 함이구나.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 배전반은 물었죠? 곱하기입니다. 답은이고요. 나눈 거는 분전반, 선글라시키고 있는 것보다 제어반. S에 있는 거는 스위치, 갭폐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수용 차단기 심벌 기호는 뭐냐고 했습니다. B입니다. B. E는 뭐다? 누전 차단기. BE는 누전 차단기와 배수용 차단기가 겹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누전 차단기인데 과전류 소자가 붙어있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겹용입니다. S는 갭폐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성수시간 공사에 사용한 전등의 2개소 전멸공사에서 전선광 끝과 커브 나이프 스위치의 이격 간격은 얼마가 상하다? 우리가 나이프 스위치 또는 배수용 차단기가 있으면 이 차단기에서 전선이 나오면은 이 전선을 관하고 연결할 때 이렇게 관하고 연결할 때 관을 바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관을 이게 딱 바로 붙여놓으면 전선을 밀어가지고 이 관하고 이 차단기하고 이 차단기에 있는 단자하고
여기 있는 단자고 이 관을 여기까지 딱 밀어버리면 전선을 뽑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관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선을 꺼내서 이 차단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몇 밀리다? 40에서 50mm니까 약 4, 5cm. 이 정도 길이가 되겠죠? 이 정도 길이는 남가놓고 배관을 잘라야 배관 내에 있는 전선을 꺼내서 차단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배관에 있으면은 그 끝에 립세트컬 전구를 달고자 한다. 그럴 때는 요 전선을 꺼내서 립세트컬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는 얼마 정도 놔두고 배관을 잘라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몇 cm? 2에서 3c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 그게 전선 꺼내면서 전구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전구 타기 위한 립세트컬하고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2, 3, 4, 5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에서 30mm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판재입니다. 강으로 되어 있는 판은 1.2mm 이상의 두께를 써야 되고요. 합성 수지의 강은요 1.5mm가 아니고 왜 1.5mm 이상? 분전반일 땐 그렇죠. 그래서 분전반, 배전반을 만들 때 강판을 만들 때는 1.2mm고요. 합성 수지로 만들 때는 PVC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박스 함이 있죠. 함을 만들 때는 1.5mm 이상의 두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5mm.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강판재입니다. 그럴 때 몇 mm 이상을 써야 되냐? 1.2mm 이상을 써야 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두께 1.5mm 이상의 난연성 합성수지가 분전반이죠? 함입니다. 함. 우리가 차단기가 되는 이런 함을 만들 때 금속으로 만들면 1.2mm 이상의 두께를 써야 되고요. 합성수지로 만들면 1.5mm 이상의 두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두 개가 맞는 거예요. 합성수지가는 1.5mm 이상, 강판재일 때는 1.2mm 이상의 강판으로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이렇게 쭉 붙이고, 차단기를 붙이고, 전선은 요 표면 앞쪽에 연결합니까? 뒤쪽에서 연결합니까? 우리 전선, 이 함을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전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커브 뒷면에서 전선이 연결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배선은 모두 분전반의 2면, 뒷면에서 배선에서 앞면에서는 안 보이게끔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답은 가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분전반, 배전반, 옥내 분전반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 거리는 40m가 아니고보다 30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이 긴, 건물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복도 길이가 틀리겠죠? 이 복도가 만약에 짧은 복도, 건물이 안 커요. 한 20m다 하면 그 복도 중간에만 함을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건물로 이렇게 전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건물,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큰 건물이다. 복도가 이만큼 커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함을 설치하면은 이 부하까지, 말단까지 주는 거리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함을 벨트로 설치해서 여기서 온 거는 여기까지 커버하고 여기서 준 거는 여기까지 커버하게끔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전반에서 부하까지 공급하는 그 길이가 몇 메다 이내? 30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나면은 그 부분에 다른 분전반을 써서 그 분전반에서 새로 부하까지 연결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건물에 딱 올라가서 입구가 있고 그 옆에 화장실 보통 있죠? 그 화장실 앞쪽 주로 뭐다?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분전반, 배전반을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집에도 분전반이 어디 있습니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또는 오른쪽, 또 중문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우리가 배전반과 분전반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쉽게 조작하고 쉽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자, 40번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죠. 배전반,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고 쉽게 개폐할 수 있게 되고 안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하면 안 돼요. 뭐 사고가 있을 때 빨리 내려야 되죠. 그죠? 41번 문제 똑같은 맥락입니다. 적당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장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배전반, 분전반의 설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밀폐에 대해 있어서 못 찾는 장소는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자, 43번 문제. 자웅내 조명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또는 시중전선에서 분기하여 전등 또는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하는 전련전선의 단면적은 최소 몇 스퀘어 이상이 되는가? 여러분들 정부에 설치하는 전선 최소 몇 스퀘어 이상? 2.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에 사용하는 최소 전선의 부피는 2.5 스퀘어 이상을 쓴다. 43문제. 자,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것에 실어야 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간선이라는 것은 메인선을 가져와요. 이렇게 메인선을 쭉 가져옵니다. 간선이라는 것은 이 간선은 붉은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스퀘어, 16스퀘어를 쓸 수 있고요. 이게 분기해서 각 부하, 각 정부라든지 콘센트에 각각에 연결하기 위해서 가는 선은 붉은 선을 못 가죠. 이 부하에 맞는 가는 선이 가요. 즉 전등에로는 다 2.5 스퀘어로 가는 겁니다. 2.5 스퀘어 콘센트는. 이때 요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차단기는 이 붉은 선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지 이 가는 선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분기하는 장소에는 그 분기하는 점에서 3m 이내에 요 선을 보호하는 차단기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기 차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선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 분기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답은 여기서는 분기 차단기가 없고 같은 의미로 과전류가 흘러갈 때 그 선을 보호하는 차단기에서 과전류 차단기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래서 이 분기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나 분기 개폐기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m 이내? 원칙 3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46번 문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에 전선을 뭐라 하느냐? 조금 얘기했습니다. 간선 차단기에서 나와서 분기형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램프나 콘센트에 이르는 이 전선을 우리는 분기회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답은 분기회로. 자, 지하 배선 중에 전압 강은 간선 또는 분기회로에 각각 표준전압 몇 프로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가? 자, 우리가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이 220V입니다. 그럼 이 램프나 콘센트에 걸린 전압이 220V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이 선의 이 이꼴은 IR만큼의 선의 저항 곱하기 선에 흐르는 전류만큼의 전압이 감소가 됩니다. 전압 강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20에서 마이너스 전압 강화를 뺀 만큼이 걸리는데 그 전압 강화는 이 전압의 몇 프로 이내가 되어야 된다? 이 간선에도 공급되는 전압의 2% 이내, 2%면 220V 곱하기 0.04니까 뭐다? 4.4V가 되겠네요. 이내가 되고 요 분기선에도 2% 이내, 4.4V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 이내가 원칙한다. 자, 여러분들 잘 외우기 좋은 게 2%죠? 몇 프로 부족해요? 2% 부족합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48문제. 코드의 공칭 단면적이 아닌 것을 나와버렸습니다. 답은 6.6 스퀘어는 없습니다. 5.5까지 있죠? 그래서 답은 6.6. 코드의 색깔은 물었습니다. 코드의 색깔은 캡타이 케이블의 색깔과 똑같습니다. 흑백, 정록, 황으로 외우고 있죠? 보실 때 흑백, 정록, 이건 네 가닥일 때 한 가닥, 다섯 가닥이면 황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흑백, 정록. 답은 나와버리게 되겠네요. 전기 이발기,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등에 사용하는 코드는 물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발이나 면도를 하기 좋죠.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하는 선으로 되어 있는 코드선이 금실 코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다음인데요.
두께가 0.02mm, 너비가 0.35mm의 도검하지 않는 연동박을 두 줄의 질긴 우명실에 감은 것을 18가닥으로 모아 다시 그 위에 순고무라는 것이 또 특징이죠. 순고무 테이프를 감고 밑에 펜조를 한 위줄과 종이 테이프를 감고 우명실로 대편행의 표면 편조한 선을 뭐라느냐 어렵습니다. 답은 뭐다? 이러한 선을 금실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02mm래요. 엄청 가릅니다. 그런 가능성 19가닥을 모아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죠. 이게 금실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전등 한 개를 2개수에서 점등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3로 세지의 개수는 뭐냐?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처럼 3로 세지는 이렇게 생긴 거죠. 시군대에. 그래서 램프가 있다면 이렇게 전달고 이렇게 해서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지를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도 온오프가 나오고 여기서도 온오프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3로 세지입니다. 3로 세지 몇 개? 2개가 필요하죠. 그럼 2개수가 아니고 3개수에 있어서 온오프 할 때는 3로 스위치 몇 개?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몇 개? 1개. 4개수에서 할 때는 3로 2개, 4로 뭐다? 2개. 5개수는 3로 2개, 4로 3개. 3로 2개는 보정해요.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개수가 4로가 1개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4개수에서 한 등을 자유롭게 전멸하고자 한다. 그때 스위치 개수는 3로는 무조건 2개, 그리고 4로는 뭐다? 그 나머지 개수만큼. 그래서 2개에서 2개를 더해야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개수만큼 해주는 겁니다.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전등 한 개를 2개수에서 전멸하고자 한다. 그런 것을 나와버렸습니다. 아까 그린 것처럼 3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3로 스위치, 램프를 한 개에서. 그럼 선 2가닥 가져오죠? 220V 또 N상 2가닥 가서 한 개는 스위치로 가고 한 개는 뭐다? 전구로 바로 가는 거죠. 요 스위치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에서 가져오는 선은 몇 가닥? 2가닥입니다. 전원에서 가져오는 선은 2가닥이고요. 3로 스위치 농가는 각각 몇 가닥?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래서 3로 스위치 농가는 3가닥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빈이 되겠네요. 전원은 2가닥, 3로 스위치로 해서 연결되는 선은 한 가닥 들어가서 2가닥, 2가닥 들어가서 한 가닥이 나오니까 무조건 3가닥이 되는 거예요. 자, 55번. 그걸 단선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자, 그래서 전원에서 들어온 것은 2가닥이고 스위치라는 것마다 3가닥으로 표현된 게 정답이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가닥 되어 있는 거는 쭉 가보니까 답은 다분히 답이 되겠네요. 자, 답 됐습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굵기가 0.75 스퀘어는 0.18mm 전선 몇 가닥? 30가닥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30가닥으로 구성된, 이거 너무 다 코드선입니다. 엄청 부드러운 선이에요. 이때 이 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 전류는 요 밑에 있네요. 0.75일 때는 요 7자의 동그라미 7, 0.25일 때는 2의 동그라미 12, 2.0일 때는 뭐다? 17.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0.7이니까 7, 0.11을 따면 뭐다? 12, 2.0일 때는 17A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 전압을 물었네요. 사용 전압을 물었습니다.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전압의 최대 전압을 물었습니다. 답은 400V. 엘리베이터 장치를 시설하고 할 때 승강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기계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400V 미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 설비 문제를 풀었습니다.